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미얀마에서 군부가 들고 일어나 아웅산 수키 국가자문과 윈민 대통령 그리고 집권 민주민족연합 요인들이 구금됐습니다. 2020년 11월에 치러진 선거가 부정선거에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킬 가능성이 고조됐었는데 마침내 군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2월 1일 아침에 발생한 쿠데타를 통해 군부는 1년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최고사령관에게 권력을 이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선거 부정에 따라 아웅산 수키 등 집권당 요인들을 체포해 가뒀으며 권력은 미나웅 흘라잉 군 최고사령관에게 이양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11월에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2011년 군부 통치에서 49년 만에 벗어난 이래 두 번째 치러진 총선이었습니다. 아웅산 수키의 집권당은 11월 선거에서 상하 양원 476석 가운데 396석을 휩쓸었습니다. 미얀마의 대통령은 직선이 아닌 간선제로 선출되기 때문에 2020년 총선은 다른 나라의 대선과 같습니다. 올해 75세인 아웅산 수키의 집권민주민족연합당이 승리해 새롭게 집권 5년을 연장하기로 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주 동안 군부는 선거에서 1000만 표 이상이 조작돼 부정선거라면서 불만을 가져왔습니다. 군부는 선거인 명부 점검을 요구했지만 선관위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선거 당시 여러 지역에서 석연치 않은 보안상의 이유로 집계가 취소됐습니다. 그리고 로힝야 무슬림을 포함해 150만 표가 무효표가 됐습니다. 그러나 국제참관단은 별 비리 없이 무난하게 선거가 치러졌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민아웅 흘라잉 군사령관은 2008년 헌법의 조건부 철회를 요구했고 쿠데타가 임박했다는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지난주 미얀마 군부는 아웅산 수키 정부에 불만을 토로하면서도 쿠데타 가능성은 부인했었습니다. 헌법에 따라 법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헌법을 철회해야 한다는 경고를 보냈습니다. 미얀마는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래 1962년과 1988년에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아웅산 수키와 집권당 요인들이 체포된 뒤 미얀마의 통신망은 제한됐습니다. 국영방송도 전파가 끊기고 몇몇 모바일폰 네트워크가 다운됐습니다. 인터넷망도 여의치 않습니다. 호주 정부는 미얀마 군부의 아웅산 수키 등의 석방과 국회 소집 등을 촉구했습니다. 군부의 거사에 앞서 미얀마 정국은 혼탁했습니다. 군부를 지지하는 연합단결개발령이 양곤 등에서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군부는 여러 주요 도시에 장갑차를 배치하면서도 쿠데타 가능성은 부인해왔습니다. 독립투사 아웅산의 딸로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아웅산 수키는 2015년 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로 집권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의 가택연금과 민주화운 투쟁은 그녀를 일약 스타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노벨 평화상 수상자라는 이미지는 미얀마 내 무슬림 로힝야족에 대한 학살과 탄압으로 크게 훼손됐습니다. 수만 명의 로힝야족 난민에 대해 군사작전까지 벌이면서 인종학살을 벌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학살자란 낙인이 찍혔지만 대내적으로는 인기를 구가했습니다. 한때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지만 결국 아웅산 수키의 이미지는 허상에 불과했습니다. 국내 지지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소수민족 학살에 눈 감고 끝내는 부정선거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그리고 노벨상을 탄 계기가 됐었던 젊은 시절의 연금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게 생겼습니다. 군부도 정상적이지는 않지만 민선 정권이라는 아웅산 수키 체제도 멀쩡하지는 않습니다. 정치는 선악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한꺼풀 뒤집어보면 선악과는 전혀 관계없는 본질이 있게 마련입니다. 미얀마 사태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는 세계 전기차 전쟁과 관련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초 독일 폭스바겐 즈비카우 공장에서는 허버트 디스 CEO와 메르켈 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형 전기차 ID3 출고식이 열렸습니다. 향후 5년 동안 500억 달러를 투입해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를 제치겠다는 야심찬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세계 자동차 시장이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 전기차로 재편되는 만큼 최강자 테슬라를 뛰어넘어
자동차 강국 독일의 명성을 지키겠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은 성적을 보면 시원치 않습니다. 전기차 마켓 밸류로 보면 테슬라가 압도적입니다. 테슬라 다음이 토요타, 폭스바겐은 3위에 그쳤습니다. 폭스바겐 다음은 GM과 포드입니다. 다만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판매 순위는 테슬라에 이은 2위입니다. 3위는 르노, 닛산, 미쓰비시 연합, 4위가 현대, 다음이 GM, BMW, 중공의 BYD 등의 순위로 나타났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테슬라를 따라잡을 것 같아 보이지만 그 가치에 있어서는 테슬라보다 훨씬 뒤떨어집니다. 폭스바겐 ID3는 달리고 방향을 틀고 서는 기본적인 기능은 문제가 없지만 매력적인 기술적 특징은 좀 떨어집니다. 프로그래머들이 소프트웨어를 제대로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미래지향적인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윈실드에 표시될 예정이었지만 업그레이드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초기에 구매한 이들은 소프트웨어 버그 같은 잔고장을 겪었습니다. 폭스바겐의 실책은 전기차가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ID3는 비록 유럽 시장에서는 라이벌인 테슬라의 모델 3를 판매고에서 이기기는 했습니다. 가격을 테슬라 모델 3보다 12,000달러 저렴하게 책정했고 전기차에 주어지는 인센티브 덕택이었습니다. 본질적인 경쟁력에서는 밀리고 있습니다. 독일이 소프트웨어 기술에서는 뒤처지기 때문입니다. 전기 자동차용 소프트웨어는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그리고 타이완의 TSMC 등이 생산합니다. 때문에 독일 경제에너지 장관 피터 알트마이어는 타이완에 구애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용 소프트웨어 품귀로 전기차뿐 아니라 기존 화석에너지 차량도 전 세계 곳곳에서 생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독일의 메르켈이 중공과 타이완 사이에서 교묘하게 줄타기를 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거대 시장을 가진 중공을 포기하기도 싫고 경제적 지정학에서 중요한 타이완을 버릴 수도 없습니다. 메르켈이 다보스 회의에서 중공의 우한폐렴 은폐를 슬쩍 비판한 것도 이런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폭스바겐과 테슬라의 차이는 여러 획기적인 기능들입니다. 예를 들어 차량의 소프트웨어가 모바일 폰에 연결될 차량 도난이나 기타 위급 사항으로부터 지켜주는 Safeguard with Sentry Mode 같은 기능입니다. 애완용 동물을 차 안에 놔둘 경우 온도도 자동으로 맞춰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 산불에서 영감을 받아 유해 가스를 배출해주고 공기 정화까지 해주는 화생방 보호 기능 같은 획기적인 점도 테슬라만의 장점입니다. 테슬라는 올해 50만 대에서 3년 이내에 생산량을 300만 대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생산 기지도 미국 본토와 중공의 상하이에 이어 독일 베를린에도 진출합니다. 공장도 자동화해 한 대당 생산 시간을 20시간에서 10시간으로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생산을 95% 무인화하면 이익은 25% 올릴 수 있습니다. 폭스바겐의 공장 자동화가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17%에 불과합니다. 테슬라의 전기차 라인업은 조 바이든의 난데없는 환경 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입니다. 바이든은 화석 에너지를 퇴출시킨다면서 셰일가스 채굴에 제동을 걸어 수많은 일자리를 날리는가 하면 전기차 구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용으로 64만 5천 대 전기차 구입 계획도 밝혔습니다. 그런데 낸시 펠로시의 남편 폴 펠로시가 바이든의 정책 발표가 있기 바로 직전 테슬라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경과 클린 에너지를 주도하는 게 낸시 펠로시의 역할인데 남편이 이를 이용해 돈을 번 겁니다. 벤처 캐피털을 경영하고 있는 남편 폴은 12월 22일 테슬라 주식 콜 옵션을 25계약 체결했습니다. 매수 금액은 50만 1000달러에서 100만 달러 사이입니다. 테슬라 주식을 500달러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로 만기일은 2022년 3월 18일까지입니다.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